GM 군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지역 경제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GM이 오늘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뒤이어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46%에 이르는 등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력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의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 쏠림 현상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GM 군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네, 그 사이에 폐쇄 결정까지 나오면서 지역 경제에 밀려온 파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때 많이 살았던 옥식도동 원룸 단지입니다. 지금은 근로자 대부분이 떠나고 빈 집만 남았습니다. 저도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저기를 하는데 부품 저기 하는데 뭐 일이 없으면 전사 빨리빨리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한 동에 보면은 뭐 세 가구 세 집 뭐 이렇게밖에 없어요. 부동산 시장도 갑작스런 GM 군산 공장의 폐쇄 소식에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급매물까지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뜸한 상황입니다. 그 거래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락이 돼 있고요. 또 거래가 잘 안 되고 매물만 많이 쌓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때 GM 근로자들로 북적였던 상가도 매상이 예전만 못한 상황. 곧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을 거란 전망에 상가 주인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이제 거의 30-40%가 줄었고 올해 3월에 또 구조조정 들어가니까 이제 앞으로가 더 많이 걱정이죠. GM 군산 공장을 떠난 근로자들이 생계 해결을 위해 대리 기사나 택배 기사로 나서면서 기존 기사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요즘 어때요? 물어봤을 적에 CM 대우나 이제 이런 회사들이 안 좋으니까 기사님들이 유입이 많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10만 원 벌을 거 6만 원, 7만 원 벌고 이런다고요. GM 군산 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폐쇄 결정까지 한 달 사이에 군산 지역 경제는 급속도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국 GM이 오늘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군산 공장에서만 1000여 명이나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GM은 지난달 13일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발표하면서 군산과 부평, 창원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마감일인 오늘까지 대상자 1,8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희망퇴직 신청자가 회사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회사 측에서 인위적인 정리해고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 측은 각 공장의 인력을 최대한 줄인 뒤 남은 군산 공장 인력을 부평과 창원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희망퇴직 이후에 전환 배치나 이런 고용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회사는 당장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전라북도는 정부의 군산 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가동 중단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 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 지역 지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 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고시를 군산 상황에 맞게 고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달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의 그 협력업체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업 발굴이라든가 관계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직원 150여 명의 해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희망퇴직에 이어 정리해고까지 실현되면 지역경제 파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가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군산 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 GM 군산 공장마저 문을 닫게 돼 지역 경제는 폐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GM 군산 공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주방송은 이틀 전 연극계 거물인 전주의 한 대학 교수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고백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해당 교수의 제자로부터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추행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추문에 휩싸인 박모 교수 아래서 연극 연출을 공부한 A씨. 어느 여름 무렵에 끔찍한 경험을 어렵사리 털어놓습니다. 교수실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백입니다. 9년,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옷을 얇게 입고 있었으니까 피부에 곧바로 뽀뽀를 했겠죠? 오른쪽 쇄골 피부에 곧바로 뽀뽀를 했으니까. 가르침을 핑계로 제자들 앞에서 꺼낸 말들은 성희롱에 가까웠다고 증언합니다. 자기의 성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관객을 쳐다보면서 정사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너네는 뭐 연기는 여인데 젖가슴 어쩌고저쩌고 뭐. 교수의 행동은 늘 자연스럽고 당당해 자신이 수치심을 느끼는 게 옳은 건지 혼란스러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니 그 교수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셔서 아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 오버하는 거 아니죠? 박 교수는 4년 전에도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또 다른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모텔로 데려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해당 여성이 이틀 전 용기를 내고 박 교수의 성폭력을 공개했습니다. 박 교수는 JTBC의 취재가 시작되자 대학에 보직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연극협회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박 씨를 영구 제명 조치했습니다. 취재진은 박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박 교수의 가족은 박 교수가 일신상의 문제로 해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오늘 각급 학교별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전북의 초등학교의 절반가량은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인구 절벽에 의한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구도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입학식이 열렸는데 신입생은 단 1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여섯 명의 신입생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매우 심각합니다. 취학 연령 아이를 둔 젊은 학부모들이 구도심을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고 내년에 학교 이전까지 앞두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명의 학생이 입학을 했지만은 그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잘 적응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195곳, 전체 420개 초등학교의 46%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신입생이 1명이나 2명인 학교는 28곳, 신입생이 아예 1명도 없는 학교는 1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도내 10개 학교는 졸업생이 없어 지난달 졸업식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전북은 농어촌 학교가 전체 학교의 60%를 차지하면서 학령 인구 감소 추세가 다른 시도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논리만을 강조한 학교 통폐합이 아닌 교육 수요자인 학생을 우선으로 한 구조적 개선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년당 학생 수 2~3명, 전체 학생 수 20명 내외 학교의 학생들은 또래 집단과의 놀이활동 등 사회성 교육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선이 붕괴된 도내 초등학생 수는 앞으로 4년 뒤에는 9만 2천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석 달 남짓 앞두고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오늘 하루 군산에서만 8명이 등록했는데요. 도내 전역에서 민주당 쏠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덕진구청장과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을 지낸 이현웅 씨가 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현웅 후보는 25년간의 행정 경험을 살려
낙후된 전주를 변화시키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습니다. 50만 이상 되는 도시 중에서 고용률 꼴찌, 재정 자립 꼴찌, 빚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 예산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 행정 전문가 이현웅이가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시장 예비 후보의 경우 현역이 물러나는 군산이 8명으로 가장 많이 등록했습니다. 민주당 이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까지 소속 정당도 다양해서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역이 없는 정읍도 무소속까지 모두 7명이 등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익산, 김제, 남원에서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만 등록하는 등 오늘 하루 등록한 27명의 시장 예비 후보들 가운데 70%인 19명이 민주당 소속일 만큼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도의원 선거는 31명, 시의원 선거는 94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역시 군산 지역의 후보가 가장 많았습니다. 명함 배부가 가능하고 그리고 홍보물 발송과 어깨띠 표지물 그리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도의원과 시의원은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 후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에 이어서 8개 군 지역의 군수와 군의원 예비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 때 남원 임실 순창 지역에서 무소속 연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과 단체장, 기초의원의 뜻이 맞지 않아서 지역이 쇠퇴했다는 여론이 상당했다며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지역 발전에 나서고 특정 정당의 패권주의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무소속을 중심으로 단체장은 물론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를 배출하겠다며 이른바 시민연맹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하면 지역 인력을 별도로 채용할 것으로 보여 채용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 신입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전주방송 시사다큐 판의 2부작 장애인 콜택시 인권을 묻다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 방송된 일부에서는 장애인 콜택시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했고 이어 올해 1월에 방송된 2부에서는 방송 이후 365일 24시간 운행을 시작한 장애인 콜택시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토목 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51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완주군 소양면의 한 임시 야적장에 건설업자가 쌓아놓은 1억 3천여만 원어치의 철근 150여 톤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고물상에 3,50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70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42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김제시 순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로 나온 72살 이모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전주는 영상 8도 등 영상 7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밤에는 정월 대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전주 영상 16도 등 영상 13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려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